13장이에요. 13장 인간의 소화학입니다. 페이지로는 389쪽입니다. 389쪽에 인간의 소화계예요. 그러니까 지난 단원에서 이제 그 소화의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크레부스 회로니 전자 전달계니 이런 거 살펴봤었죠.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 우리 몸에 장기가 있는데 어디서 그런 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안 살펴봤었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서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의 단원 12에서 우리가 음식물에서 얻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소 과정 세 가지 다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그쵸? 그러나 사실상 아직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세 가지 다량 영양소로 분해되어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연소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번 단원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또한 여러분은 미량 영양소, 비타민에 해당되겠죠. 미량 영양소에 관해서도 좀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단원 12에서는 그럴듯하게 둘러댄 셈이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그것들에 관하여 좀 더 많은 사실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네, 그래요. 계속 가볼게요. 자, 소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 영양소를 얻기 위해 음식물을 분해해야 한다. 이 과정을 소화라고 부른다. 그쵸? 요거 했던 거죠. 자, 흡수할 수 있도록 조그만 단위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소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로 씹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만한 물체가 이제 가루가 되면서 가루처럼 되면서 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흡수가 쉽게 되겠죠. 그런 소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화액이 나와서 그 이제 화학적인 성질을 바꿔놔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소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과정을 다 소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화액이 작용하는 것만 소화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작게 작게 부수는 것도 소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소화 과정은 섭취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소화 과정이 곧바로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씹는 것조차도 소화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침에 의해서 소화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자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소화 과정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고 하면서 크래커를 과자죠. 과자를 준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리고 요오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크래커를 그냥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씹는 게 아니라 그냥 부순 다음에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있겠죠, 그쵸? 요런 애가 하나 있을 거고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씹어서 요런 애를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오드를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요요. 네.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요오드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자, 녹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은 얘가 반응을 해요. 요 두 개가. 네. 그래서 요오드의 색깔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제 푸른 빛을 나타내요.
예. 그런데 녹말이 없으면은 어때요? 요오드가 이런 푸른빛을 나타내지 않겠죠. 그쵸? 네. 자, 여러분, 요 두 가지 접시 중에서 어떤 접시에 그 크래커가 푸른빛을 띠게 될까요? 요오드를 떨어뜨렸을 때. 어, 푸른 빛. 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해서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볼게요. 얘는 그냥 물로 한 거고 얘는 씹어서 만든 친구입니다. A하고 B 중에 요오드를 떨어뜨리면 누가 요오드가 푸른 빛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씹었던 거. 네? C분의 아니, 네, 재현이는 C분의 승아는 어떤 애일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오바 한번 따라 볼게요. 씹은 네, 그래요. 네,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서현이는 어떤 애일 것 같아요? 제 음소거 상태예요. 저는 아무래도 반대를 해야겠죠. 반대로가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서연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푸른 빛으로 변하는 친구는 씹지 않은 친구예요. 왜냐면은 녹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당류를 결합해서 감자 같은데 저장할 때 쓰는 다당류라고 했죠. 그쵸? 네. 근데 다당류는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와서 이 녹말 상태에 있는 다당류를 어때요? 분해해줘서 이당류나 단당류로 바꿔줘요.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오드를 떨어뜨리면 녹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푸른빛이 옅거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자를 그냥 단순히 부수어서 물에다 적신 상태는 녹말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요오드를 떨어뜨리면은 푸른빛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 안에서는 그 잘게 부수는 소화뿐만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 성분을 바꿔주는 소화액이 여기선 침이에요.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책에서 쭉 설명할 겁니다.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여러분이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입안에서 씹은 크래커가 그냥 잘게 부순 크래커보다 훨씬 더 작은 조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그게 소화 과정의 첫 번째 부분, 곧 음식물을 조그만 조각으로 잘게 부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인 소화 과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는 음식물의 화학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음식물을 잘게 부술 뿐이다. 그쵸? 그래서 작아지는 것, 그 자체도 소화의 한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다당류가 이당류로 바뀐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쵸? 크기만 작아질 뿐입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소화에서 뭐가 유리하냐? 흡수에도 유리한데 이제 소화액이 작용하잖아요. 그쵸? 네. 화학적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성질을 바꿔 놓는데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 소화액이 닿는 면적이 늘어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 크기가 이만하다면은 소화액이 닿을 수 있는 면적은 겉면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 물질의 겉면이 소화액이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될 거예요. 근데 얘를 반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전에 닿지 않았던 면적 두 개가 새로 생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소화액이 그만큼 작용이 더 쉽게 되고 잘 되겠죠. 그쵸? 반이 아니라 반의 반, 4분의 1로 나눴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전에 없었던 면적이 그거에 또 두 배가 늘어나겠죠. 그쵸? 아, 네, 그쵸. 예, 이해되시죠? 그쵸? 왜냐면 그전에는 그게 뭐예요? 그냥 안쪽에 있는, 소화액이 닿을 수 없는 공간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게 부서지면서 뭐예요? 소화액이 닿을 수 있는 면적으로 전환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소화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잘게 부서지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항상 꼭꼭 씹어 먹어라. 그쵸? 예, 그냥 네. 한 두 번 삼켜서 꿀떡 삼키지 말고 예,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유가 요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분명히 주목했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크래커 용액이 요오드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부분이다. 씹지 않은 크래커 반쪽은 A죠. 분명히 짙은 파란색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저 녹말이니까요. 다른 크래커 반쪽짜리를 얼마나 잘 씹었느냐에 따라 얼마나 작게 만들어져서 소화액이 효과적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됐다면은 그 색은 점점 더 옅어지게 됩니다. 훨씬 더 옅은 파란색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크래커를 아주 잘 씹었다면 그 유리잔에서는 파란색을 전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씹어서 삼키면은 소화시키는데 요 장에서 위나 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죠. 네. 자, 이번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요오드가 녹말과 혼합되었을 때 짙은 파란색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씹지 않은 크래커가 들어있는 유리잔에 요오드를 떨어뜨렸을 때 볼 수 있는 짙은 파란색은 짭짤한 크래커 안에 녹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감자나 고구마, 크래커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이렇게 약간 좀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하여간 그 있잖아요. 그 하여간 뭔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맛. 예, 그 맛이 어? 바로 예, 네. 녹말에서 나는 맛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녹말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바란다. 녹말은 다당류이다. 입안에서 씹은 크래커에 요오드를 떨어뜨렸을 때 훨씬 옅은 파란색이나 아예 파란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씹은 크래커에는 녹말이 별로 없다는, 그쵸? 녹말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녹말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입에서 생겨나는 타액 혹은 침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화학 물질, 이걸 이제 소화효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당류를 분해하는 그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까 말했던 이제 아밀레이스 혹은 아밀라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과정에서 그 명칭까지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몸에서는 녹말 같은 다당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단당류로 분해를 해야 돼요. 포도당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죠. 녹말 그 자체로는 안 됩니다. 저장할 때는 근데 다시 녹말로 바꿔요. 그쵸? 네. 자, 우리 입안에 있는 타액은 녹말을 이당류로 분해함으로써 소화 과정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소화의 두 번째 효소, 곧 화학적인 소화 과정이다. 우리 몸에서는 저기 뭐냐 남으면은 녹말로 만들지는 않죠, 그쵸? 근데 그 뭐냐 식물들이 그렇게 하죠, 그쵸? 식물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방으로 바꾸죠, 지방으로. 아, 그래서 흔히 살찐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탄수화물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그 성분을 바꿔요,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뚱뚱해지는 아, 네. 그래서 그 밥만 많이 먹어도 이렇게 기름기가 낍니다. 꼭
꼭 고기를 먹어야 기름기가 끼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런 것도 예, 부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네, 우리 몸에서는 단당류를 연소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단당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당류죠. 복당류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분해하는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화 과정은 아까 말했던 크기만 낮추는 그런 소화 과정과는 다르게 화학적인 소화 효소의 작용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학적인 소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 화학적인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음식물을 조그만 알갱이로 잘게 부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쵸? 예. 뭐 감자가를 아무리 잘게 썰어도 여전히 다당류잖아요. 근데 다당류는 연소 우리 몸에서 못 시키니까 그거를 단당류로 바꿔주는 소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화학 효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하여 음식물의 화학적인 성질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소화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소가 있게 되지요. 그쵸? 물리적인, 크기를 줄이는 물리적인 소화, 그 다음에 성질을 바꾸는 화학적인 소화. 두 가지 다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소화 과정 가운데 일부는 단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조그만 알갱이로 잘게 부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부분은 그러한 음식물 알갱이를 취하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물질, 여기선 단당류죠. 포도당이겠죠. 화학 물질을 추출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다음 음식물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몸 밖으로 배출한다. 우리가 응가하잖아요. 그쵸? 응가.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몸에서 이렇게 에너지로서 뽑아서 쓸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 우리 몸에서 진짜 싹 다 뽑아 쓴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응가를 안 하고 살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과정, 물질 중에는 소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변을 항상 보고 살게 되죠. 자, 다음 39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장기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인간의 소화계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소화계는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하다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아, 복잡하다. 그쵸? 네.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기는 소화계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순환계도 나와 있어요. 호흡하는 순환계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빼고 보시면은 소화계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입안이죠. 그쵸? 입안과 혀, 그 다음에 여기 식도, 그쵸?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뭐 간, 췌장, 이자, 요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위와 소장, 대장, 이렇게 직장도 어쨌든 소화계죠, 그쵸? 배출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소화계의 많은 부분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그림에서 제시하는 각 구조가 소화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감당하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그쵸?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소화계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안에 있는 침샘에서는 아까 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 포도당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포도당이 단당 이당류로 바뀌어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요. 네. 예, 위에서는 뭐 펩신이라는 뭐 소화 요소가 나와서 뭐 단백질을 분해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대략 이 기관에서 뭐 어떠한 역할들을 그냥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정도만 예, 말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폐, 후두, 기도, 호흡과는 그림에 참고로 나와 있지만 소화기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래요.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허파로 음식물 소화시키지 않죠.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이제 그림에는 나와 있지만 소화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음식물은 입을 통하여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코로 음식 먹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귀로 근데 음식 먹거나 눈으로 먹는 사람 있나요? 네, 아니요. 그쵸.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게 급하면은 링거 맞잖아요. 그쵸. 링거. 네. 링거 같은 경우는 소화계를 거치지 않고 영양소를 그냥 바로 우리 몸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탈 나게 되면은 소화가 지금 기능이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먹으면 다 이제 물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링거를 맞는 이유가 뭐냐? 이미 소화가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의 물질을 혈관으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화를 시키려면 무조건 입으로 그쵸? 넘겨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치아로 인해 잘리고 뭉개고 으깨져서 조그만 알갱이로 변한다. 자, 요 소화를 아까 어떤 소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질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바뀌는 소화니까 얘는 뭐예요? 물리적 소화예요. 그쵸? 네. 물리적인 형태만 바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입니다. 또한 음식물은 타액으로 인해 촉촉해진다. 촉촉해지는 그런 윤활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혀는 음식물을 입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혀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혀가 이제 없거나 이제 고장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씹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슉 넘겨서 씹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못해요. 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음식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내서 씹은 다음에 반대쪽을 씹고 싶다. 그러면 반대쪽을 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이렇게. 고개를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린 어때요? 이렇게 그냥 한 다음에 꿀꺽 삼킬 때 혀가 뒤로 넘겨주죠. 그쵸? 아,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아, 또한 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각을 제공해줘요. 그쵸? 그래서 혀를 마취시키고 먹으라고 하면은 맛을 느끼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예, 네. 아주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후각으로도 약간은 느끼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약 먹을 때 코 막고 먹는 코 건가? 막고 약 먹으면은 덜, 그쵸.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미각 세포가 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혀를 마취하고, 그러니까 먹기도 어렵겠죠. 먹으라고 하면은, 이제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또 맛있어야 잘 먹잖아요. 그쵸? 네. 그런 다음에 이 음식물은 입에서부터 인두예요. 인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요 뒤에 있는 목젖 달려 있는 거기 말하는 거예요. 자, 인두를 통과하고 그 뒤에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인두 목구멍에는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가 목구멍을 통해서 배로 넘어가는 길도 있지만 목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폐로 넘어가는 길도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우리가 꿀꺽 삼켰는데 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폐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 막, 숨을 못 쉬. 질식사예요, 그냥. 예, 말 그대로 질식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기가 들어드는 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 하나 탁 넣어봤다고 해요. 네. 큰일 나잖아요, 그쵸? 예, 그쵸. 완전 꽉 막히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숨이 얼마나 차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 어떻게 꺼낼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 음식물과 공기가 하나의 그 통로를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목구멍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는 이 뒤에 있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고 하나는 앞에 있는 그 후두를 통해서 폐로 넘어가는 예, 두 개의 교차점이 목구멍, 인두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 살에 걸리는 것도 사례가 그거잖아요. 대표적인 경우예요.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 우리가 물 마시다가 살에 걸릴 때 그게 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물 일부가 후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살에 들리는 경우도 이제 여기 책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나중에 개별적으로 입, 인두, 식도를 다룰 때 음식물은 갈림길에서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반면 공기는 갈림길에서 후두를 따라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완전하게 구별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 그게 완전하게 100%를 보장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99.5% 정도를 보장할 텐데 그 중에 한 0.5% 정도가 이제 그 오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겠죠.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식도로가 아니라 후두로 넘어가서 이제 사례가 네.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과정을 이야기해 주겠다. 일단 식도로 내려오면 음식물이 위로 보내진다. 위로 내려온 음식물은 거세게 휘저어져 위벽에서 만들어진 위액과 함께 혼합이 되어 그러니까 소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려고 네, 마치 우리가 그 빵 만들 때 이스트 넣어놓고 그 이스트가 누룩이죠. 누룩을 넣어놓고 빵 곳곳에 퍼져서 잘 발효되라고 막 반죽을 해주잖아요. 그쵸? 예, 네, 그쵸. 그것과 똑같은 과정이 우리 위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위는 철저하게 뒤섞인 음식물을 임시로 저장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 흐물흐물흐물하게 그리고 위에는 염산이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흐물흐물흐물해서 죽처럼 만드는 예, 그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위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음식물을 소장으로 내려 보내고요. 소장으로 보내진 음식물은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대다수 영양소와 다량 영양소들이 소장벽을 통과하는 혈류를 통해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으로 공급이 돼요. 다음으로 이처럼 영양분으로 가득한 혈액은 간을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장에 있는 혈관들이 어디를 가느냐? 첫 번째로 지나는 게 간이에요, 간. 아, 여기에서 영양분의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분의 이제 많은 부분을 저장하는 제1의 창고가 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디에서 영양소를 꺼내 쓰느냐? 간에서 꺼내 쓴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 영양분 공급이, 그쵸? 근데 네. 필요한 어떤 화학 물질들의 공급이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로를 금방금방 느낀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도 이제 간에서 하거든요. 그게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몸이 항상 찌뿌드드한, 그쵸? 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간의 유일한 기능은 아니다. 간이 인체에서 가장 커다란 기관 가운데 하나다. 또한 간은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깨끗이 걸러내 주게 돼요.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피가 건강하고 영양분이 많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간은 담즙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지방의 소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간은 소화 과정에서 흡수한 아미노산으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걸 합성도 해줘요. 혈액에서 흡수한 많은 미량 영양소와 다량 영양소를 저장해주는 창고 역할을 주지요.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쓸개에서 응축되어 저장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쓸개는 이런 식으로 응축된 담즙을 소장으로 내뿜는데, 거기서 담즙은 위에서 내려온 지방의 소화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지방 소화를 하기 위한 소화액이 간에서, 그쵸, 분비가 되는 거예요. 췌장은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가 우리 침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를 내뿜어줘요. 그래서 다른 소화액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안 씹고 넘기면은 그 역할을 어디서 다 감당해야 되냐면 췌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 오버워크가 걸리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입에서 잘 씹고 넘겨줘야 돼요. 이것도 역시 소장으로 보내져 다량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분의 흡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여기서 끝이에요. 네. 대장에서는 영양분의 흡수가 아니라 그 수분의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수분의 흡수. 수분이, 네, 물기.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물이 항상 필요하니까 마치 걸레를 짜듯이 얘네들을 쭉 짜주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변을 볼 때 어때요? 응가가 이렇게 형태를 갖춰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대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을 얘가 이렇게 쭉 빨아들여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고 나면 나머지는 대장으로 보내진다. 음식물이 대장에 도달할 무렵까지는 미량 영양소와 다량 영양소는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나머지 음식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냥 안 내보내주고 마지막까지, 수분까지도 네. 흡수를 한 다음에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이 찌꺼기에서는 물이 흡수되는데 그 뒤에는 이 찌꺼기는 배설물로 바뀐다. 그런 다음에는 직장으로 보내져서 항문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비 걸렸을 때 이제 용변 보려면은 그 용변이 엄청 딱딱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대장에서 수분의 과다 흡수가 일어나는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맹장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시간까지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개관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글쎄,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음, 영양분이 빨리 필요로 할 때는 죽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먹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빨리빨리, 그쵸? 필요한 것들을 몸에 보내기 위해서 죽 써서 먹는 거죠. 네. 자, 그러나 평균적으로 입속에서 음식을 씹어서 식도로 보내기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고요.
우리가 입에서 한 3분 동안 씹고 이러는 사람 없죠, 그쵸? 네, 전형적으로 음식물은 위에서 2에서 4시간 동안 머문 뒤에야 비로소 소장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로 먹지 않아도 위에서 얘가 죽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소화 효소들을 막 작용시켜서 보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서는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1에서 4시간 정도 걸리며, 그쵸? 그러니까 소장에서 빼는 겁니다. 영양소 빼내는데 한 4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영양분 빼는 거는 한 8시간이면 끝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죠? 그런 다음 이 음식물은 대장으로 보내진다. 나머지 찌꺼기가 대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의 양은 각 사람에 따라 섭취된 음식물에 따라 굉장한 차이를 나타낸다. 음식물의 나머지 찌꺼기가 대장에서 보내는 가장 짧은 시간은 대략 10시간 정도, 그쵸? 근데 어떤 찌꺼기는 대장을 통과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용변을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 대부분은 사실 소화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대장에서 물기 빼는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 물기. 몰랐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우리 몸에서 짧게는 13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먹으면 빨리 나오면 저녁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 많게는 며칠 동안 머물 수도 있지요, 그쵸? 그러나 모든 미량 영양소와 다량 영양소는 음식물이 소장을 떠날 무렵까지 대부분이 거의 다 소장 넘어갈 때는 끝나는 거예요, 흡수가. 네.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3에서 8시간 이내로 영양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대략 3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 같은 거 먹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더 급하게 하게 되면은 뭐 초콜릿, 그쵸? 예, 이런 것들 준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